어젯밤 단 10시간 만에 한 나라의 심장부가 불탔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란 점령 공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십 년간 뒤에서 대리전만 벌이던 미국이 왜 갑자기 직접 폭격기를 띄웠을까요? 2026년 초 수백 대의 전투기가 중동의 밤하늘을 갈랐고 그 불빛은 지구 반대편 주식시장과 기름값과 환율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과 대출이자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을 날릴 거대한 경제 쓰나미의 서막이죠. 그 연결고리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6년 1월 어느 밤 페르시아만 상공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민간 항공기들이 분주히 오가는 하늘이었죠. 그런데 이날 저녁 갑자기 모든 민항기에 회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바이 출발편이 멈추고 카타르행 비행기들이 되돌아갔죠. 공식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늘이 텅 비었고 몇 시간 뒤 그 빈 하늘을 수백 대의 미군 폭격기가 채웠습니다. 작전은 단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란의 방공시설,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대, 핵심 지휘부가 집중 타격을 받았죠. 테헤란 외곽의 지하 벙커까지 뚫렸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여러 도시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이 급락하고 유가는 하룻밤새 배럴당 30달러 가까이 뛰었죠. 서울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밀렸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훌쩍 넘겼죠. 중동에서 터진 폭탄이 지구 반대편 직장인들의 주식 계좌를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떠오릅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란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79년 이후로 거의 반세기 동안 으르렁거려왔죠. 하지만 미국은 늘 직접 충돌을 피해왔습니다. 경제 제재를 걸고 이스라엘을 앞세우는 시기였죠. 왜 갑자기 수조 원의 비용을 감수하며 직접 나섰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미국의 계산과 이란의 내부 사정을 따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이 나라는 중동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죠. 면적은 남한의 16배쯤 됩니다. 서쪽으로는 이라크,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 결정적인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물목이죠.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통째로 쥐고 있죠. 쉽게 말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마음먹고 이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인구는 약 8,500만 명으로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죠. 젊은 층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엉망이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치솟았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랐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죠. 이 불만이 2022년에 터졌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젊은 여성이 경찰에 끌려가 숨진 사건이 도화선이었죠.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권은 겨우 진압에 성공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죠. 군사력은 여전했지만 내부는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란의 방공망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정보였죠. 몇 년 전 미군은 비밀리에 이란 방공 시스템을 시험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이란이 자랑하던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망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거죠. 둘째는 성공의 기억입니다. 2025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비슷한 작전을 펼쳤죠. 반미 성향의 지도부를 정밀 타격으로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웠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거의 없었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다시 미국 쪽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죠. 이 경험이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따져봤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면 이라크 전쟁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죠. 수천 명의 미군이 죽고 수조 달러가 날아간 그 전쟁 말입니다. 하지만 공습만으로 핵심 시설을 때리고 빠지면 어떨까요?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결정적 계기도 있었습니다. 2025년 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이 숨졌죠. 미국 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는 목소리가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군사 옵션을 꺼내들었습니다. 의회도 막지 않았죠. 미군이 죽은 상황에서 보복을 반대할 정치인은 없었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가졌고 탄도 미사일 기술도 상당하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나라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란의 주 수입원은 석유인데 미국이 이 석유를 사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돈줄이 막히니 정부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군인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지경이었죠. 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싶어도 달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의 불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2022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정권은 손에 피를 묻혔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권을 증오하게 됐죠. 전쟁이 나면 국민이 정부 편을 들어줄까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내부에 균열도 있었습니다. 이란군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죠. 정규군과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종교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별도의 군대인데 정규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예산과 권력을 두고 늘 경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둘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수년간 분석한 결과였죠. 이란은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종이 호랑이다. 이 판단이 공습 결정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폭격을 당한 이란은 어떻게 나올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칠 능력은 없죠. 미사일 사거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다른 표적을 노립니다. 바로 중동의 부유한 왕정 국가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이자 이란의 오랜 앙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죠.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 사우디의 석유시설, 카타르의 천연가스 플랜트.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도 같이 간다는 물귀신 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공습 직후 이란 관영 매체는 이렇게 말했죠. 중동의 어떤 미군 기지도 어떤 동맹국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 협박이 아닙니다. 2019년에 이란은 사우디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세계 유가를 폭등시킨 전력이 있죠. 문제는 이 위협이 현실이 되면 전 세계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사우디 유전이 불타면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석유 수송선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지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 지구 반대편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가장 먼저 치솟는 건 유가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안팎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150달러도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중 중동 비중이 압도적이죠. 기름값이 오르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난방비도 전기료도 덩달아 뛰죠. 이게 바로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물가 상승이죠.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력 수요 폭발이죠. 지금 전 세계는 AI 열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 이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물가가 다시 뛰면 그 계획이 무거품이 되죠. 대출 이자가 안 내려갑니다. 집 사려던 사람, 사업 자금 빌리려던 사람 모두에게 타격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그런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중동 내 무장 세력 지원 중단,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미 정권 수립이죠. 반면 이란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핵이 있어야 미국이 함부로 못 치니까요.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 생존도 문제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종교 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체제죠. 미국과 타협한다는 건 이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악의 축이라고 수십 년간 가르쳐왔는데 갑자기 손을 잡는다고요.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겠죠. 타협하면 망하고 안 하면 폭격당하는 딜레마입니다. 미국도 쉽게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어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란이 버텼다고 손 털면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습니다. 양쪽 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형국입니다. 충돌 직전까지 가야 누군가 핸들을 꺾을 텐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수렴됩니다. 강대국의 전쟁은 강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똥은 반드시 약한 고리로 튑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타격이 크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입니다. 중동에서 기름이 안 오면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끊기죠. 환율마저 폭등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습니다. 금리는 안 내려가고 대출 이자는 그대로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늘어나는 상황이 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전문가들은 자산 분산을 이야기합니다. 달러, 금, 현금 비중을 점검하라는 거죠. 한쪽에 몰빵하면 위기에 취약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전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폭격 장면이 남의 일 같아 보여도 그 여파는 결국 우리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관심을 끄면 안 되는 이유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달러를 사두셨나요? 금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금을 쥐고 버티는 중이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